건축과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교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은 간단히 말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집을 짓는 지식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도면으로 표현한 것을 설계도라고 합니다. 설계도는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제도 통칙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평면도는 이와 같은 집을 수평으로 이와 같이 절단을 하여서 위에서 살펴본 그리 도면을 가리켜서 평면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면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는 이와 같은 집 모양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집 모양을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설계하는 것을 인면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건축에서 중요한 도면인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도면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단면도라고 하는데 단면도는 건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절단을 해서 정면에 앞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림을 가리켜서 단면도라고 하는데요. 건축에 있어서 아까와 같은 평면도, 인면도, 이와 같은 단면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도면입니다. 그래서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교과에서는 첫째, 설계하는 방법인 건축 제도 통칙을 공부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 설계하는 분야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면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도한 주택의 평면도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려진 아까 그림에서 봤던 모양하고 똑같은데요. 건물의 앞에서 그대로 건축물의 외형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을 가리켜서 인면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건물의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린 것인데요. 이러한 도면을 그리는 것을 가리켜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것을 가리켜서 CAD라고 합니다.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에서는 이와 같이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도면인 평면도, 그 다음에 인면도, 이와 같은 단면도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전산응용 건축제도기능사, 실내건축 기능사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는 건축 설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제 선택 과목인 색채 관리 과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채 관리는 색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과 우리 실생활 속에서의 색채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과정까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색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하는 색들이 어떤 원리로 분류되었는지를 배우고 색이 가지는 성질 등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각각의 색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색들이 갖는 시각적, 감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이 조화롭다고 생각하는 색을 배색하는 원리를 배우게 되고 또 생활 속에서의 색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색채 관리의 예를 알 수 있게 되고 색채를 어떻게 조절하고 이용할 것인가 등을 배우게 됩니다. 색채는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지금까지 제품 디자인과에서 개설한 색채 관리의 계략적인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과 교사 김차원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는 교과목이 많아졌죠. 선생님은 그중 패션과에서 수업받게 될 의복 구성의 기초 교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복 구성의 기초란 의류 제작에 필요한 기본 봉제와 제도에 관련된 기본 과정을 배우는 교과목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봉제의 기초 영역에서는 바느질 용도와 재료에 대해 익히고 기초 바느질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옷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재봉틀의 종류와 재봉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봉틀을 활용해서 옷을 만들어 보는 수업이 되겠지요. 다음으로는 평면제도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옷을 만들 때 필요한 패턴, 즉 옷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을 입는 사람들의 치수를 먼저 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사이즈를 활용해서 의복의 원형을 만들고 이 원형을 활용해서 다양한 옷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패션과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데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만 배우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은 다음과 같은 학생이 선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복 제작에 관심이 많고 창의적인 사고와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재봉틀을 다루는 것이 필수인데 조심성 있고 재봉틀 배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학생이 적합합니다. 의복 구성의 기초 교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교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층 패션과 교무실에서 제가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옷을 만들고 싶은 학생은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콘텐츠 일반 교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랑 합성어입니다. 미디어는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을 말합니다. 콘텐츠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산물, 즉 문자, 소리, 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말합니다. 즉, 콘텐츠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흔히 알고 있는 영화, 영상, 음악, 게임, 책, 동영상, 이미지, 음성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정보를 미디어 콘텐츠라고 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일반 교과의 내용 체계를 보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고 내용 요소로는 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관련 기술, 활용 분야, 그리고 구성 요소, 기획의 이해, 아이디어 발산 기법,
그리고 실무 과정이 스토리보드 작성, 제작, 콘텐츠 발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미디어 콘텐츠다. 코비드19로 우리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모두 조심해야 할 때, 그래서 더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예방수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 영상인데요. 콘텐츠 구성 요소인 이미지, 문자, 소리 등을 이용해 알기 쉽도록 제작한 홍보 애니메이션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두 번째 영상은 문자, 동영상, 소리 등을 이용해 담배를 피지 말자는 금연 광고인데요.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토론도 잘 하는데 인간에게 남는 건 무엇인가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 칠 땐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해가지고 찍는데 망했네. 저는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이 강한 편입니다. 또 지금까지 담배 안 핀 거?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 담배는 이 과목을 통해 배우고 나면 이 정도는 한다. 10초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기획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거쳐 제작된 첫 번째 과제였던 학생 작품입니다. 잘 보셨죠? 콘텐츠 관련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자가 되지 않을까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과 진학을 했을 때 관련 학과, 졸업 후 관련 직업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선택을 잘 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미디어 콘텐츠 일반 교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디자인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고교학점제 관련 도예디자인과 선택 과목인 공예 일반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 일반은 우리나라 전통공예의 계승 및 현대사회의 문화와 전통공예를 접목시키며 공예에 대한 이해 및 학습을 통하여 인간을 위한 아름다움과 실용성 있는 그리고 기능을 갖춘 도자기의 성형 및 장식 기법을 배우는 교과목입니다. 공예란 실용적 물건의 본래의 기능과 미적 양식의 양면을 조화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예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자기 공예, 두 번째 금속 공예, 그리고 목 공예, 섬유 공예, 종이공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유리공예나 비즈공예 등등 좀 더 다양화되어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예 일반 내용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예 일반 교과에서는 공예 중에 도자기 공예의 형태, 성형 및 장식 기법에 대하여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자기 성형 기법인 핀칭, 코일링, 판상, 속박이 비법을 익히고 도자 조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토를 이용한 분청사기, 전사지법, 핸드페인팅 기법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장식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예 일반의 자세한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칭 기법은 점토를 뭉치고 손가락의 감각을 이용해 기벽의 두께와 형태를 만드는 기법으로 도예 기법 중 가장 기초적이면서 쉬운 방법입니다. 주로 찻잔, 사발, 종지, 컵 등 비교적 작은 기물의 형태에 용이합니다. 코일링 기법은 점토를 길게 늘여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 계획한 형태로 말아 쌓는 방법입니다. 주로 복잡하며 자유로운 선을 구사할 수 있으며 대형 작품에 용이합니다. 판상 기법은 일정한 두께의 점토파를 만들어 계획한 도면에 따라 자르고 붙여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속파의 기법은 형태가 난해하고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장식 기법인 분청사기를 이용한 장식 기법과 그리고 핸드페인팅을 이용한 장식 기법이 있습니다. 공예 일반의 구체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예 일반 교과의 도자기 공예 성형 및 장식 기법을 통하여 디자인과 공예에서 중요시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과 조형 감각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아름답고 기능성을 갖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 일반을 학습하며 도자기 공예 기능사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자격증이 있으며 학습 이후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자격증 취득과 공예 디자인과 또는 도예 디자인과로의 진학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예에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만들기를 좋아하며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학생은 꼭 선택하세요. 자, 이상으로 공예 일반 교과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어교과의 고전읽기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전읽기는 국어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인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전을 읽으며 통합적인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고전 읽기는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분야 등 다양한 고전과의 소통을 통해 학문, 직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전 읽기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고전 읽기 과목을 일주일에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2학기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2학년 1학기, 2학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전 읽기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전의 가치를 배우고 여러 분야의 고전을 중심으로 토론, 논술 등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하며 고전과 삶의 관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국어 능력과 국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함양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특히 고전 읽기는 언어, 역사, 미디어, 문화 콘텐츠 등 수준 높은 교양이 필요한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창작 분야, 연구 분야, 매체 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고전 읽기는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수강자 수와 함께 3단계 성취도가 산출되며 석차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한 모습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동서양의 다양한 고전을 읽으며 다양한 가치를 탐구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고전 읽기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권 문화에 대한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권 문화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적 소양, 타인에 대한 배려,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는 데 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이후에도 세계인들과 협업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내용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어권 문화에는 크게 4가지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고요. 듣기에는 다양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 풍습, 사고방식,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비교, 대조,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배울 수가 있고요. 읽기 영역에는 어떤 내용에 대한 줄거리, 주제, 요지, 필자의 의도, 목적, 심정, 태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쓰기에는 어떤 글에 대한 주제, 요지, 의견, 감정, 경험,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영어권 문화에 대한 평가와 관련 학과, 관련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문화는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취도 A, B, C 3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관련 학과로는 영문학과, 통번역학과, 서양화 계열, 항공서비스학과, 관광통역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직업으로는 영문학과 교수, 승무원, 관광통역사, 동시통역사, 큐레이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권 문화를 통해서 최소 2200단어의 의사소통 능력과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세계 시민 소양 다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설명에 영어권 문화에 대한 과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본어 2 교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때 일본어 1을 배운 학생들이 이제 이어서 일본어 2를 배우게 될 텐데요. 다양한 의사소통 표현을 이해하고 일본어를 듣고 언어 문화에 맞게 말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표현을 듣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대화하는 능력을 익히고요.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을 통하여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교류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문화적 가치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체계를 살펴보시면 언어적으로는 인사 소개, 배려, 태도 전달, 의향 및 의사 전달, 정보 요구, 정보 제공, 행위 요구, 대화 진행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요. 문화적으로는 일본어 일상생활 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일본인의 언어 문화에 맞게 말하는 교과가 되겠습니다. 자, 평가는 성취도 3단계로 이루어지고요. 등급은 미산출 되겠습니다. 자, 일본어 관련 학과를 살펴보면 이제 1어 일문학과, 1어 교육과, 일본어 학과, 일본어 문화 콘텐츠학과, 통번역학과, 또 융합 일본 지역학부, 한일 문화 콘텐츠학과 등 다양한 일본 관련 이제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직업으로는 언론인, 또 교사, 인문사회 계열 교수, 연구원, 번역가, 작가, 학예사, 평론가, PD, 통역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알아둘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능을 함양하기 위해 일본어 1을 수업한 학생들이 이어서 수업하기에 적절한 교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일본어 회화 교과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본어 2에서 다양하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또 문화와 회화를 포함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일본어 2 수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선택 과목 음악 연주 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 2개 과목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회계열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은 음악 감상과 비평을 선택하고 예술계열은 음악 연주를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우리 학교는 예술 취향의 성격과 음악 활동의 비중이 큰 음악 연주를 학생들이 더 많이 선호하여 음악 진로 선택 과목을 음악 연주로 정했습니다. 음악 연주 과목의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악 연주 과목은 연주에 중점을 둔 과목입니다. 음악 연주는 성악과 기악의 다양한 연주 형태를 이해하고 연주 활동을 통하여 조화로운 소리를 경험함으로써 창조적 표현과 음악적 소통 역량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음악 연주하면 악기 연주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도 악기입니다. 그래서 음악 연주 과목은 노래와 악기 연주를 주 활동으로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용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성, 호흡, 주법 등의 음악적인 스킬과 연주에 따른 기본 이론을 배워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르고 발표 예절이나 관람 태도 등 음악적 소통 능력과 타인의 연주에 대한 존중 태도를 배웁니다. 다음은 과목 관련 정보입니다. 성취도는 등급은 없고 ABC 3단계 평가입니다. 관련 학과와 직업은 직접적으로는 음악 관련 직종이지만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예술적 감수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직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음악실 악기 구비 현황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칼림바, 우쿨렐레, 포크 기타가 학생 수만큼 구비되어 있어 클래스 수업이 가능하고 피아노, 전자키보드 등의 건반 악기와 드럼 세트가 있어 음악 연주 과목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음악 연주 과목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참고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음악 관련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꼭 수강하기 바랍니다. 과목 선생님에게 전문적인 진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음악 관련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셋째, 성악, 칼림바, 우쿨렐레, 건반, 컴퓨터 음악 등 다양한 악기 실기 수업을 실시하며 악기를 처음 배우는 왕초보 수준부터 합니다. 해당 악기를 이미 다룰 수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지도합니다. 수업은 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전음악, 재즈를 비롯한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감상하며 음악 예술에 관한 이해와 교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점제 선택 과목 음악 연주, 개인이 별도로 준비할 소양이나 준비물은 전혀 없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3층 음악실로 와서 질문하거나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점제 선택 과목 음악 연주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2022년 직업계고 학점제 미술 수업 방향에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그 직업계고에서는 그 학점제 미술 수업이 2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미술이 1학년이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그 학점제 시간 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1, 2학년으로 2단위 정도의 미술 수업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제가 담당할지 다른 선생님이 올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학점문제 은행제에서 그 미술의 영역을 잠시 설명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미술은 보통 체험, 표현, 감상 이 세 가지 영역에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1학년 수업할 때는 초상화 그리기로 표현 영역을 하고 있죠. 자, 체험 영역은 보통 그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인데 보통 이 체험하고 감상 영역은 보고서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표현 영역은 대부분 작품을 표현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표현 영역에서 이제 그 작품을 표현하는 영역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그 표현에는 발상, 제작이 있는데 일단은 그 대부분이 그 작품을 할 때 뭘 표현할 건가 주제를 그 확장해서 그다음에 조형 요소와 원리, 주제, 표현 방법, 원리, 뭐 비례 균형 이런 것들을 무슨 매체로 표현할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제작 보통 많이 합니다, 미술은. 그리고 보통 작품을 제작하면은 감상 영역으로 이어져 갖고 다른 작품도 감상할 수 있지만은 내 작품, 친구의 작품도 감상을 해서 이 작품이 뭐에 왜 좋은가, 다른 사람하고 이 작품이 좋은가 비평가하고 이해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되면서 그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초상화에 약간 연장선을 가고 다른 쌤이 오시면은 그 다른 쌤이 잘하는 분야의 미술의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 설명을 하고 내년에 수업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초기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의 선택 과목 체육 탐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체육 선생님 박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체육 탐구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체육 탐구의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체육 활동의 인문적, 자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싶어하는 학생, 그리고 스포츠 인문학, 과학 분야로의 진로를 설계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체육의 본질, 과학, 진로 등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체육과 과학, 진로 영역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과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체육과 진로입니다. 체육과 진로는 학생들 중 체육 또는 스포츠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밑에 과목 관련 정보가 보이죠? 체육과 관련된 대학의 다양한 학과들, 그리고 직업들이 보입니다. 한번 쭉 읽다 보면 체육과 스포츠 쪽에도 이러한 직업들이 있구나. 이러한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체육탐구는 바로 이러한 진로에 대한 중요 내용을 다양한 모둠 활동,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은데요. 체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죠. 선생님, 그럼 이제 구기 종목은 안 하나요?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체육과 과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체육은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구, 농구, 치어리딩, 방송 댄스와 같이 많은 스포츠들을 접하면서 그 활동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원리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될 거예요. 요약하자면 기존의 체육 시간이 실기와 수행평가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체육탐구는 그 활동 자체에 포함된 과학적 학습 요소를 학습하고 여러분들의 스포츠에 대한 인문학적, 과학적 소양을 높이면서 그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 배우며 전체적인 진로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체육탐구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혔나요? 곧 우리 학교에도 강당이 생기기 때문에 더 다양한 체육 활동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체육탐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